이제 지금은 약자, 정자, 속자가 써져 있는 지금 428페이지에 왔는데, 이 약자라고 하는 것은 정자를 모르고 약자를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급수 시험을 본다거나 이러지 않을 때는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까지 이 약자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급수 시험을 볼 때는 급수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약자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정자를 완전히 안 다음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자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약자는 중국에서는 정자라, 우리는 정자라 그러죠. 중국에서는 번채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번자가 번거로울 번자라 그래서 번채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번채, 채자가 몸체, 범체. 우리는 정자라 그러죠. 그런데 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번채자는요, 우레레자 있죠. 우레레. 옛날에는 우레레자가 이제 우레는 비 오는 날 우레가 생기겠죠. 그래서 옛날에 비우 밑에다가 원칙은 이런 식으로 우레레자를, 이것이 우레레던 겁니다. 밭정이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여섯, 아홉 개나 붙었죠. 근데 이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에서 다 밭을 띄워버리고 밭전 3개를 쓰면서 우레레자를 썼던 겁니다. 우레레하고, 게다가 우레레를 이렇게 쓰다가 이 자체도 너무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중국에서는 번채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밭전 하나만 쓰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그래서 번채자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너무 지금까지도 이렇게 써도 복잡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우리는 약자를 줄일 약, 글자자 그래서 글자를 줄여놨다는 뜻이죠. 중국에서는 번채자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간채자라 이렇게 말해서, 이 간자가 간략할 간자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한 간채. 채자는 약자로 쓰죠. 저도 간채는 이것이 쉬려고 여기다 이렇게 닦으면 몸채자의 약자죠. 간채라고 하는 것은 간략한 몸의 글자, 간채. 번채가 간채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레레자인데, 우레레자가 여기에서 번쩍 불이 튀는 것이 바로 번개죠. 이것이 번개 정자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것을 다 번채자라고 하는데, 쓰기가 불편하니까 요 다 띄워버리고, 비우 띄워버리고 요것만 쓰면서 요것을 우레라는 뜻으로 써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말하는 간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자라고 하는 것이지 간채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간채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언어는 가면 갈수록 유기체와 같아서 이 언어는 수없이 변해져. 그러니까 지금 왜 젊은 아이들도 저한테 문자를 칠 때, 그 휴대폰에서 그 문자를 칠 때 어떤 학생은 저한테 써도 샘 해갖고 선생님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약자나 똑같은 거죠. 이게 이런 것도 새로운 글자로 이제 만들어낼 때도 이제 온 것 같아요. 야자 그러면 야간 자율합술 해갖고 야자 그러죠. 열공하면 열심히 공부해. 열공하면서 이와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번채를, 복잡한 것을 줄여서 쓰기 시작한, 그럼 이것은 한글이 줄었으니까 이것도 약자라고 약어라고 볼 수 있겠죠. 약어. 줄여서 쓴 말이니까 약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변하고 변해서 우리나라도 이 정자가 너무나 복잡하니까 이것을 줄여 써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약자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글자가 무슨 잔지 알아줘야 이 글자를, 약자를 갖다가 외울 수가 있겠죠. 이것이 역시 약자 공부하실 때도 한자를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정자부터 무슨 자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거짓, 가, 그 다음에
거짓가인데 이것을 내가 만약에 거짓가를 약자로 만든다면 정자가 약자로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만들까? 거짓말은 다 사람만이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거짓, 위선자 할 때 거짓, 착한 척 하면서 하는 것이 위선자. 사람의 행위가 거짓이라서 거짓, 사람인데 양양 써지면 사람이 양인 것처럼 거짓 행위, 거짓, 양 해갖고 거짓은 거의다가 사람인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요 뒤에 게 복잡하죠? 요것이 붙은 것은 거의다가 가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거짓가를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이 한번 만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요 뒤에 것이 뚫어질까 뭔가 헤어진 것을 나타내서 사람의 행위가 뚫어졌다, 사람의 행위가 뭔가 잘못된 것을 나타내서 거짓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약자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만들어보세요? 역시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람이니까 사람이는 그대로 붙고 뒤에다가 반대 반자 있죠. 반대 반, 사람이 행위가 반대, 그 반대 행위를 하는 것이니 일륜에 벗어난 반대 행위를 하는 것이니 이는 거짓이다 해서 반대 반자를 써서 약자로 만드는 겁니다. 무슨 자죠? 거짓. 이것은 거짓가. 이것은 또 사람이 붙었는데 무슨 자입니까? 돈이 붙었죠. 조개패 돈패가 붙어서 사람들이 돈 주고 산다. 선역 서자도 붙었죠. 가짜죠. 가짜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만든다면 갑이니까 돈하고 관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개패를 붙여서 갑가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돈을 떼고 선역 서자만 붙여서 사람이 서쪽에 있는 물건이 얼마나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쪽에 그 서쪽 시장에는 값이 얼마나 가는가 생각하면서 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부분을 떼어버리면서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자죠? 깨달을 각이죠. 배울 학자 같기도 하고 아들 자쓰면 배울학이죠. 근데 볼견이 붙었습니다. 배우고 보면서 깨닫는다 생각해서 깨달을 각자죠. 그러면 깨달을 각자의 약자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많이 쓰이는 글자를 주로 약자로 만드는 겁니다. 즉 윗부분이 굉장히 쓰기가 복잡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번거롭겠죠. 그래서 번체자를 만들었겠죠. 윗부분이 너무너무 복잡해. 그래서 윗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느냐? 여러 사람이 의논을 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전설에 의해서 속자로 만들어진 때도 있는 것이고 윗부분은 이 부분을 그냥 하나 긋고 양쪽 부분은 그냥 내려서 줄여서 이렇게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의 한 부분이고 앞에 있는 것은 요것의 부분, 요것은 뒤에를 그냥 내려 그어서 줄여놓은 것이고 요 부분을 그대로 갖다 붙여놓고 볼견이 그대로 가서 붙어서 깨달을 각자의 약자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배울 학자는 밑에 아들자가 붙은 것이 배울 학자죠. 요것이 그러니까 요것의 약자를 쓸 때는 역시 윗부분을 똑같이 윗부분을 열어놓고 아들자를 쓰게 되면 배울 학자의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부분은 이런 식으로다가 변한다는 거. 거의 윗부분이 이렇게 됐을 때는 윗부분이 그냥 점 3개로 변합니다. 약자를 만들 때는. 그 다음 이것이 무슨 자죠? 여기서 붓수는 뭡니까? 손이 들어서 있죠.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무슨 뜻이 나오겠죠. 들 거자입니다. 들거. 거동이라든가 할 때 쓴 거. 들 거자죠.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거. 지금 깨달을 각자의 윗부분과 들 것자의 윗부분이 다르죠. 글자 모양이. 그래서 지금 이 정자 약자는요. 가나다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더블 여자는 이제 여자에 가서 보시게 되면 더블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이 더블 여자는 이 윗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쓸까 뭐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기 요것은 흥할 흥자의 약자고, 흥할 흥자가 요것이 요 부분인데도 저거하고 다르지만 요것의 약자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이렇게 만들자니, 이런 식으로 다 만들자니 요거와 중복이 되고, 그래서 더블 연은 여기서 무엇을 빼버릴까 생각하다 여기 요 부분을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요 부분을 그대로 두고 다른 것을 다 줄여놨다는 의미에서 여자는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흥자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약자가 나와서 있습니다. 여자에서 보면 이것이 나와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블 여자 밑에 손수가 들 거죠. 그러면 이 자체는 이와 같은 원리라면 이것을 먼저 쓰고 손수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래도 역시 글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가 복잡한 듯하여 여기서 변화가 요거와 모양이 비슷하니 위 부분은 그냥 여기다가 손수를 써서 들 거의 약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요것이 혼동이 되니까 여기서 흥자에 가서 보시게 되면 흥자의 약자는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자의 약자 요거만 잘 보시면 돼요. 요거요. 여자는 여기서 요것을 띄워서 붙였다는 거. 더블 여자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그 자가 그야말로 그것이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변한 게 있고, 어떤 것은 이런 식으로다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무슨 자죠? 앞에 손수가 붙었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붙었고, 돼지가 붙었습니다. 손으로 호랑이와 돼지 잡는다 생각하면서 잡을 거도 되고, 의지할 거도 되죠. 의지할 거, 근거할 때 이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자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식으로다가 만들겠습니까? 의지할 거, 잡을 거. 그러니까 잡는다는 것은 손이 그대로 가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완전히 이것은 바뀌어버리는데, 호랑이가 돼지를 잡는다 그런 의미로서 손이 잡는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완전히 형태가 완전히 다르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을 이제 손수 서서히 책상 생각해서 손으로 서서히 가서 책상을 잡아, 하면서 그 글자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잡을 거자는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은 약자를 볼 때 신경을 써서 봐야 기억이 되겠죠. 그 다음 술에 차가 지어졌죠. 차에다가 뒤에 붙어 있는 것은 여기에서 요것이 기본 글자에서 물줄기 경해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은 다 경자입니다. 요게 그냥 앞에 가서 실이 붙으면 글경 할 때 이거 쓰죠. 글경. 요것이 붙으면 하여튼 전부 다 음이 경자. 풀이 붙으면 뭐 줄기 경, 뒤에 가서 머리가 붙으면 목경, 모가지, 목경자가 되죠. 요것이 경자음이 따라 나옵니다. 여기서 가벼울 차가 붙어서 차 한 대가 아주 가볍게 굴러가는 거. 가벼운 차, 가벼울 경자죠. 가벼울 경자는 여러분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이것은요, 이거 한 개만 알게 되면 이제 이런 것의 약자는 뻔하죠. 이것이 변한 대로 그대로 변합니다. 차가 부수가 붙으니까 여기서 차는 그대로 두고 뒤에 것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여기 요거를 한의를 띄어 요걸 장인공만 놔둘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차가 또 흙바닥에서 굴러가는 것을 보니 차가 또 구르고 흙바닥에서 구르고 그런 것을 보니 아주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가벼울 경을 이런 식으로다가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나왔을 때는 또 아니면 거의다가 또 아니면 또에다가 흙토로다가 이 자체가 바뀝니다. 가벼울 경, 글경 마찬가지. 다음 이것이 무슨 자죠? 기본 글자에서 여기 이것은 어찌해 하고서 이것이
손톱조 작을요 큰 데가 나서 이것이 어찌해 나왔습니다. 어찌해. 그래서 뒤에는 새가 붙었죠. 어찌 새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닭이 새입니까? 닭이 저기 그 뭐죠? 토마토 있죠? 토마토가 과일입니까? 토마토? 그래서 이것이 토마토에 대해서 이것이 과일이다. 채소다. 뭐 그래갖고 이것이 굉장히 말이 많아서 이 토마토를 갖다가 분류를 채소로 다 지금 분리됐다고 하죠. 채소. 그냥 토마토를 보게 되면 참 채소인지 과일인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 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닭이 과연 새냐. 그래서 이 한자를 만들 때 어찌 이것을 새라고 할 수 있느냐. 닭이지 이것은 닭괴자죠. 닭괴. 그런데 요 뒤에 글자를 보게 되면 이것이 붙었고 뒤에는 새 추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것은 주로 암놈새를 본딴 것이고 암놈새를 본딴 새추고 앞에 것은 꽁지가 길고 예쁜 숫새를 본딴 겁니다. 새는 둘 다 새죠. 양쪽 다. 이것은 암놈새를 숫새를 본딴 것이고 여기서 새조가 한일이 빠졌죠. 요거는 숫새를 본딴 것이고 요거는 암놈새를 본딴 것이다. 그러니까 새는 새인데 이 닭이라고 하는 새는 비기 새 중에 새 같으면서도 비기 싫죠. 그래서 암놈새 새추를 붙여서 닭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지금 획수가 줄어들지 않았죠. 원래는 이 한자는 이것이 원래 닭개였던 겁니다. 어찌 새라고 할 수 있느냐. 암놈새를 붙여서 닭개자를 만들었는데 요 자체가 쓰기가 불편하고 획수가 많은 것 같아서 여기서 세조로다가 바꿔서 쓴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 보게 되면 속자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닭개 하고 이것을 이제 알았는데 나중에 이것을 새가 똑같이 붙었으니까 야 이거를 쓰는 게 더 편리하다. 쓰기 편하더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다가 하나의 새로운 글자가 만드는 것이 바로 속자입니다. 지금 속자는 시험 문제 나지 않습니다. 급수에 잘. 이것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재를 쭉 보시게 되면 획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그것은 속자가 약자가 아니라 속자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뭐라 그랬죠? 실이 붙어서 이을 기자죠. 이을 기도 많이 쓰이는데 글자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다가 실은 앞에 것이 기본이니까 부수는 내버려 두고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생각하다가 작을려 4개가 있으니 얼마나 쓰기가 붙잖아요. 그래서 요 자체는 그냥 점 2개로 그 다음에 요거 한일이 붙었죠. 그 다음에 요것이 2개가 또 있으니까 또 그대로 그냥 점으로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것을 줄여놨다는 뜻으로 가운데를 딱 내려간 겁니다. 그럼 이게 쌀미가 되죠. 쌀미. 그러면서 쌀미도 부수에도 있고 글자로도 쓰이니까 쌀미를 쓰면서 여기서 상자는 그대로 두면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요거죠. 요거는 여기.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내려 그으면서 요것도 줄여놨다 점을 찍으면서 쌀미도 글자도 있고 그러니까 실이 그야말로 쌀틀이 쫙 있는 것처럼 계속 이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쌀미를 생각하면서 이을 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요것이 무슨 자입니까? 뒤에는 것이 벼슬 관자죠. 관자인데 앞에 밥식이 붙어서 집관자죠. 집관. 그러면 집관자를 보게 돼. 뒤에 보게 되면 요 글자가 있죠. 요것이 집사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벼슬 관자고 앞에 가서 이것이 집사가 붙었죠. 집사입니다. 집사는 부수가 아닌데 앞에 가서 붙었고 밥식은 부수인데 앞에 밥식이 붙었죠. 그런데 밥식이 붙어서 집관 하는 것보다 집사가 붙어서 이것이 뜻이 되면 뜻도 잘 어울리고 의미 그대로 따르니까 집관 하니까 뜻이 잘 어울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보다는 이것이 뜻이 더 잘 어울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다가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진 것을 속자라고 그랬습니다. 약자가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속자입니다. 속은 왜 이제 속자라 이랬냐면 이게 풍속 속이니까 풍속에 따라서 그렇게 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을 관자도 관계가 있다든가 할 때 얼마나 많이 써요. 이을 관자도 문이 붙어진 게 원래는 빗장관인데 나중에 빗장이 문과 문을 이어준다 해서 이을관이 된 건데 이 이을관자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은 우선 빗장관이 본래의 뜻이니까 빗장이 문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위에 부분 쓰기가 복잡해서 이것은 점 2개로 그냥 찍고 그 다음에 옆으로 긋는 선이 있기 때문에 요거 대신 하나를 더 긋고 여기서 선 2개를 생각하면서 하늘 천자의 형상을 2개를 찍으면서 빗장관 이을 관자를 약자를 쓴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것도 복잡하다. 그래갖고 문 띄워버리고 간체자로 요것만 써요. 이렇게요. 그러니 지금 중국에서는 이 간체자를 쓰기 때문에 완전히 한자가 추상적으로 변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간체자니까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넓을 광자죠. 넓을 광자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굴바의 집 그대로 두고 이제 누르광이 붙었죠. 굴바의 집에 노란 칠을 해서 넓어 보인다. 넓을 황자인데 엉뚱하게 이것은 모양이 변해버려. 누르황자 비슷하지도 않고 굴바의 집에다가 사사로운 굴바의 집이 굉장히 넓다. 벼슬 도하지 않은 이 사사로운 사람의 집이 굴바의 집이 굉장히 넓을 광자는 나사를 집어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느릴 확자라든가 뭐 이런 글자가 나오게 되면 처음부터가 이제 이런 글자가 나오게 되면 그냥 손수 변해 여기다가 황자 그냥 이런 식으로다가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자가 무슨 자죠? 가르칠 교죠. 가르칠 교. 여기서 가르칠 교는 원래 윗부분이 요건데 쓰기가 그 모양상 이런 식으로 다 변한 겁니다. 이게 본받을 효죠. 본받을 효. 좋은 것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자식을 패면서 때리면서 가르치는 것을 가르칠 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효자와 음이 비슷해. 이 효자와 요 교자와 효자와 음도 비슷해서 효도할 수 있도록 효도해라고 자식을 때리면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효도할 효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또 한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획수가 하나, 둘, 셋, 넷이죠. 하나, 둘, 셋, 넷. 줄지 않았죠. 줄지 않았으니까 이 한자는 속자입니다. 이것은 약자가 아니라 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효자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글자가 더 생각하기가 좋죠. 그래서 요것은 속자로 이러한 글자가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이 무슨 자죠? 나눌 구자죠. 상자 속에 물건을 나눠서 집어넣은 것을 본따서 나눌 구자. 여기서 입구 3개가 있는데 입구 3개를 갖다가 이것을 쓰기도 귀찮아. 그래서 이것을 하유 3을 이렇게 쓰기도 그렇고 여기서 입구 3개를 얼기설기 상자 속에 집어넣은 거 생각하면서 그냥 곱하기 식으로 얼기설기 나눠서 집어넣었다 해서 이것은 부수에도 없습니다. 곱하기 있죠? 요거. 근데 이게 만난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얼기설기 집어넣은 것을 생각하면서 나눌 구자의 약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역시 옛구자도 복잡하죠? 옛구자, 풀, 조, 세추, 절구고 다 쓰려니까 너무나 복잡해.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옛날이니까 해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너무나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 작대기 그으면서 해만 쓰면서 옛구자의 약자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것만 나눌 구였죠. 이게 앞에 가서 말이 붙으니까 몰 구자죠. 몰구. 그러면 나눌 구자는 여기다가 곱하기처럼 만난다는 의미로서 집어넣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몰 구자니까 앞에 말은 그대로 붙이면서 뒤에 거만 입구 3개만 줄이면 되는 겁니다. 나라국은 다 아는 거죠.
요 나라국을 만들 때는 참 말이 많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왕 중심으로 된 그 중국의 땅덩어리가 왕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울타리를 경계선을 어떻게 막아놓은 것이 한 나라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어떻게 왕의 땅이냐, 이것이 왕의 나라냐 하면서 막 따졌겠죠. 국민성이 자꾸 수준이 높아지니 백성 민자에서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 씌우는 것이 바로 나라보다. 이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게 옳겠죠. 그러나 기득권에 의해서 요거보다는 임금왕자를 집으니까 그렇다면 요것을 줄였으니까 왕 대신 점을 하나 더 찍어서 구수록을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나라국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라국자를 그냥 사람이자리 집어넣어서 뭐 나라국의 약자를 쓰자, 사람을 중심으로 한 거. 근데 이것은 죄수 가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왕을 중심으로 한 것을 생각하다가 위에 이것을 줄여놨다는 의미로서 점을 찍으면서 약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권세권이죠. 권세권자의 약자는 또만 써갖고도 권세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외지 마시고, 왜? 요것이 붙은 것은 전부 다가 이렇게 같은 뜻으로 또도 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요것의 약자를 갖다 또에다가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요 자는 요걸로 외십시오. 윗부분을 요것을 삐치고 그런 것을 한 번 삐치고 옆으로 근 것을 한 번으로 그어서 그 다음에 세추가 붙었죠. 요 입구두개 대신 근 겁니다. 그냥 세추를 여기다 붙이면서 이런 형태가 난 것은 그냥 이런 식으로다가 내려 그으면서 전부 다가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알아놓게 되면 뒤에 것은 뻔하죠. 이것은 또 권할 권자입니다. 권할 권자도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이렇게 써놓고 그냥 사람인 같이 써놓고 세추 쓴 다음에 힘력을 써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 거북 귀죠. 거북 귀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도 윗부분, 요 부분을 줄여놨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써놓고 윗부분 다 줄였으니까 이렇게 쓰자, 이렇게 만들자 하면서 약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약자를 제가 대충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 약자를 정확히 이렇게 쭉 보시면서 정자를 다 하셨으면 약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자를 공부하시는 것은 급수시험을 본다든가 하실 때는 약자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급수를 여러분이 대비를 하고자 하신다면 이 한 꼬불꼬불 한자책을 여기까지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내가 어느 기관에서 시험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을 시험을 볼까를 먼저 정하십시오. 여러 가지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선정한 다음에 그 기관에서 본 기출 문제를 약 10회분만 풀어 보십시오. 그래서 최소한도 한 80점이 나오게끔 10회분을 풀게 되면 여러분은 3급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꼬불꼬불은 한자를 외울 수 있도록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와서 뭐 간체자라든가 이 약자라든가 뭐 전주문자라든가 하는 것은 그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강의를 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실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기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노력하셔서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